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장의 핫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전략 짜드리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중국의 위안화 쇼크로 우리 장 조금 힘든 시장을 보냈었는데요. 긴 연휴 마치고 오늘 새로 개장했는데 아쉽게도 양 시장 모두 지금 조금씩 파란불 켜고 있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또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증시 탑5 통해서 좋은 종목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탑5 선정해 주시고 전략 세워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나와 계십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장 조금씩은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롯데에서 주총이 열리는데요. 이 롯데홀딩스가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준 모양입니다. 아까 아침에 출발 증시와이드 김태현 멘토님께서 롯데그룹주 주총에 따라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이런 결정, 이 그룹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신동빈 회장 쪽으로 주총에서 승리가 안겨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신동빈 회장 쪽에서 주총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은 역시 경영권, 역시 그룹의 경영권을 안정화하면서 이와 같은 그룹 오너 간의 경쟁을 일단락시키고 그룹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가 달라라는 그런 측면이 역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신동빈 회장 쪽은 이제 경영 투명성이라든지 주주가 주주 제고를 위해서 준법 경영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롯데그룹주 뒤에 오늘 현대정보기술이나 롯데푸드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신동주 부회장 쪽이 과연 이제 주총에서 패배를 안고서 법적인 수순을 밟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들이 아직은 주가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빈 회장 쪽의 경영권이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의 수순을 밟고 가면서 기업 가치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훼손되지 않는 그런 그룹주 내에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가 약간의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차츰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그리고 펀더멘탈 그리고 그룹의 안정성적인 경영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주가는 또 다시 한번 좋은 종목별 위주로 주가가 우상향 쪽으로 흐름을 이끌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판 가운데 롯데 7승을 탑픽으로 해서 손보주 가운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손보주들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롯데그룹주들은 오히려 여기서 약간의 노이즈가 다시 한번 좀 일부 걸린다 하더라도 조정 시의 저가 매수 관점에 우리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은 충분히 유효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준 롯데 주총의 결과 롯데그룹주에게는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 칠성과 롯데 손해보험까지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태현 멘토가 선정해오신 오늘의 탑5 종목 본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5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 탑1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인데요. 오늘의 탑1으로 꼽혔습니다. 자, 이어서 탑2입니다. 바로 서원인텍입니다. 이 종목 핸드폰 부품주인데요. 이 종목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탑5 리스트에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탑3는 유비벨록스입니다. 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련주인데요. 전자결제 관련해서도 주목을 좀 받아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탑4입니다. 바로 하이트 진로입니다. 요즘 또 핫한 종목이죠.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보겠습니다. 바로 탑5에는 락앤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탑1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꼽힌 종목은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하반기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네요. 네, 코라오 홀딩스는 지주회사죠. 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종목이 실적 개선 이슈에 더해서 또 하반기 성장성까지 기대된다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매출액이 한 40% 정도 증가되어서 122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9%나 증가되어서 1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리고 중고차, 자동차 부품 제조를 통해서
통해서 해외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라오스 지역에 주로 이제 매출의 영위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인데 라오스 지역에서도 내수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주가의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현지 조립 생산이라고 하죠. CKD 사업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안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픽업 트럭이라고 하죠. 익스트림과 같은 5개의 트럭을 동시에 출시하면서 현지에 관련된 생산을 하면서 추가적인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해외 신규 시장의 진출과 같은 그 모멘텀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라오스 지역을 제외하고서 베트남이나 또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좀 더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코라홀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뽑아봤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 코라홀딩스 주가 자체가 현재가가 300원 하니까 19,900원인데요. 물론 이제 그 6월달, 그 7월달에 23,000원대의 주가 자체가 상승을 보이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렸던 그런 측면은 물론 시장의 조정 여파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밑에 하방 경직성, 301선의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단기간에 가파르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시 말씀드려서 좀 중기적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세워 나가신다면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우상향 패턴으로 오름폭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현재 23,000원대 정도 수준 부근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여기서 손절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보유 전략을 좀 세워서 갈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간에 주가가 반등을 준다면 21,000원 정도 선에서 저항을 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높은 가격대라기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2만 원 정도 이탈하는 그런 가격대, 2만 원 정도 이하의 이런 가격대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구성해서 중기적 전략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충분히 하반기에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실질적인 주가 수익에 대한 평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코라오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라오 홀딩스 이제 실적 개선에 더해서 하반기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만큼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기적 보유 전략 말씀해 주셨네요. 네,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탑2로 꼽힌 종목은요, 서원인텍입니다. 이 서원인텍 스마트폰 라인업 교체의 수혜주라고 꼽히고 있네요. 네, 서원인텍 휴대폰 부품주인데요. 이 종목 하반기 모멘텀이 있다고요? 네, 일단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5가 또 출시가 될 것이고요. 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를 출시해서 고기능화, 스마트폰이 고기능화 또 고다양화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하반기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라인업 교체했다는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서원인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주가 수익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퍼가 한 6.5배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한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 비중 확대했다는 수혜가 예상되는데 베트남 쪽에서 현재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서원인텍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서원인텍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1.2%나 하락해서 다소 좀 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어서 주가 자체가 장중한 때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가 자체는 일단 오늘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낙폭을 좀 축소시켜주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다소 분기 실적이 다소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종목들도 하반기 턴라운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조정 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역시 조정 시에 매수 가담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께서 눈여겨 좀 볼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원인텍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 하반기에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에 더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탑3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종목으로 꼽힌 종목은요, 바로 유비벨록스입니다. 이 종목 해외 시장 공략 가시화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네요.
네, 유비벨록스는 스마트 카드 관련주죠. 이 종목이 또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점에서 매력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 틴크웨어가 있습니다. 틴크웨어가 실적이 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주가에 대해 좀 발목을 잡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가운데 라임하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사물 인터넷 관련한 그 성장의 축을 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라임하이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매출액이 32억 원 매출에 당기 순이익이 3억 4천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순이익이 10%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스마트 카드 사업 부분도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 좀 해외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내수는 어느 정도 조금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출을 이끌어내기는 좀 한계가 있는 측면이지만 해외 부분에 그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 즉시 미주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지역까지 신규적인 시장 자체가 개척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스마트카는 아직까지 우리의 피부에 닿아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스마트카 부분의 미래 성장성적인 그런 측면 같은 부분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유비벨록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주가 자체가 현재 50원 플러스된 16,300원의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실적 모멘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 자체가 견조하게 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 자체가 좀 다수의 변동성과 흐름이 있지만 수주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간에 주가 자체가 아직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은 아니지만 120주 이평선 자체를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체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력이 수반이 된다면 주가 자체는 단기간에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지 못하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주가가 우상향 패턴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가 자체가 2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자체가 아직은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히려 정중한 때 주가 자체가 16,000원 이 정도 이하권, 16,000원 정도 이하권으로 떨어진다면 이번 주에 주중반 정도까지 좀 서서히 우리가 조정시마다 물량을 분할 매수 관점에 가담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측면에서 주가의 한 단계 강한 레벨업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유비벨록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유비벨록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상으로도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추격 매수보다는요, 조정식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된 종목 조금 친숙한 종목이죠. 탑4입니다. 탑4입니다. 하이트 진로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 대비 점수가 돼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네요. 네, 하이트 진로 이 종목은요, 하반기 실적 개선 이슈가 있다고 또 해요. 요즘 또 저도주가 트렌드잖아요. 네. 하이트 진로의 자몽 에이슬이 좀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꽤 끄는 모양입니다. 좀 이걸 저도주 리큐르라고 하나요? 네, 좋아하시는지요? 리큐르 소주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이제 정류주에다가 과일 착즙을 추가를 한다든지 네. 색소를 가미하는 것이 바로 리큐르 소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네, 저는 몇 개 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리큐르 소주의 열풍이 아직은 꺾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음식료 업종 가운데에서 출하량 지수는 좀 낮게 떠 있지만 주류업황의 출하량은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주류업황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물론 하이트 진로는 좀 후발 쪽이죠. 리큐르 쪽은 후발주자인데 무학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좋은데이 블루베리가 리큐르 시장의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고요. 롯데 칠성의 복숭아, 유자 이와 같은 그 부분이 2, 3위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자몽 이슬 같은 경우는 좀 후발주자로서 이제 7.4%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진을 좀 조금씩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4위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주류업황 자체의 흐름 자체는 16년도까지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이트 진로의 실적 개선을 위해 기대치는 좀 우리가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저도화에 따른 그 리큐르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몽 이슬 같은 경우도 13도 정도까지 항상 저도화되는 그런 소주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소주의 도수는 저도화되지만
소주의 출하량은 계속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습이고,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 좀 매도를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매물을 계속 좀 소화를 해내면서 집중적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여타 주류 업황에 비해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2kg 시장이 좀 뒤늦게 뛰어들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주가 자체가 25,500원까지 저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자몽의 이슬을 출시와 더불어서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또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주가 자체가 한 단계 조정 이후에 현재 박스권 자체를 좀 그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박스권에서는 또 에너지를 비추고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주가 자체가 좀 중기적 관점에서 조금씩 점진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밑으로 22,000원 정도 선의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위로는 단기간에 23,500원의 좀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이끌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 속에서 모멘텀이 드러난다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 자체가 24,000원의 저항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직전의 7월달 고점 자체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좀 점쳐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좀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조정시 22,500원 전후한 가격대 조정시마다 좀 물량을 일정 부분 우리가 매수해놓고 기다려보시면 향후에 3분기 또는 4분기 이후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 우리가 기대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네 번째 종목이 바로 하이트 진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은 이 저도주 리큐르 시장에서 자몽의 이슬이 4위에 머무르고는 있지만요.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 일단 긍정적이고 또 수급 역시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중기적 성장 염두에 두시면서요. 조정식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어느덧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탑5 다섯 번째 종목으로 꼽힌 종목은요, 락앤락입니다. 2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 부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락앤락은 많은 분들에게 또 친숙한 기업이기도 하죠. 이 밀폐용 기업계의 1위 기업이기도 한 만큼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실적 이슈가 있네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락앤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그 추가적인 점유율을 높여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 락앤락의 향후의 성장성과 관련된 것은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공략 자체가 안정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법인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영업의 효율화 그리고 거래선 정리, 재고 조정과 더불어서 구조조정 일단락되었던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중국 법인에서의 매출이 13.7% 정도 증가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온라인 채널 쪽에서 매출 증가가 하반기 실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 정도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 60% 이상이나 증가가 되면서 97억 원을 기록했던 모습들은 우리가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중국 시장으로부터 시작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주가 자체가 약간 강하게 또 올랐던 것은 그동안 최근 들어서 음식과 관련된 이런 얘기 프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백주부라고 하죠. 백종원 씨가 또 모델로 전격 발탁되는 모습들이 약간 주가의 기대치를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또 올랐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도 간간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주가는 차트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7월 달에 한 단계 레벨업되고 난 이후에 역시 481선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 위에 재상승을 보였다는 측면, 역시 481선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측면을 보였다는 것. 오늘 16,9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현재가 200원 소폭 플러스된 16,300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점은 좀 일봉 차트보다는 우리가 좀 주봉 차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장기간의 하락 국면 속에서 하반기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단형 상승 패턴을 보이면서 주가가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6,000원대의 그 매물대, 16,0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일시가 의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줬던 그런 모습을 감안한다면 역시 주가 자체는 16,000원 정도 이하권 정도면, 그죠? 16,000원 정도 이하권 정도면 오히려 우리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가담해서 주가 자체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초입의 단계에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락앤락은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향후 중국 시장에서
매수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통해서 주가가 그동안 장기간에 소외되었던 측면과 더불어서 이제는 주가가 좀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5번째 종목으로 락앤락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탑5 5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락앤락 국민용기죠. 이 국민용기가 이제는 중국 시장에까지 작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 더 가져가 보셔도 좋겠고요. 이 16,000원 이하로 내려갈 때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종목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김태환 멘토님 탑픽주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탑픽 종목은 이제 서원인텍입니다. 서원인텍인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분기 실적 자체가 나빴지만 주가 자체가 작년에 출렁임을 보이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대비해서 조정 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건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하반기 실적 개선의 기대치를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이 좀 다소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을 보이면서 주가 자체가 12,050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하락폭을 다소 좀 줄여주면서 밑골을 달면서 주가 자체가 12,600원의 현재가 3.08% 정도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종목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주중반 정도까지 다소의 수급에서 좀 흔들림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 여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장중한 때 주가 자체가 좀 밀리는 관점이죠. 12,500원 정도 이하권 12,500원 정도 이하권까지 밀려내리면 일정 부분 분할 매수에 계속적으로 가담을 해서 수렴 과정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 자체는 이번에 수렴 이후에 주가 자체가 한 단계 하반기 실적의 기대치가 한몫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14,500원 정도 수준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다소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11,500원의 어떤 그 지지가 이 지지가가 깨어지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저점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1,500원 정도 설정해놓고 서원인텍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하반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서원인텍이 꼽혔네요. 현재가 지금 현재 12,600원 보이고 있는데요. 방금 멘토님께서는 매수가 12,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1,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김태환 멘토님 강연회와 공개 발송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침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이고요. 지하철 5호선 오목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시간은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하반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업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신 종목들의 고민들을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 일요일 2시에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주 현재 그 매일같이 정식 큐 여보세요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약 바이오주부터 상당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민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후 3시 40분부터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무료 강연회가 있고요. 그리고 평일 오후 공개 방송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서 종목 고민 해소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 하셨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